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중 가장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던 백신은 단연 화이자와 모더나사에서 만든 mRNA식 방식 백신이었습니다. 최근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발현된 입실론 변이 바이러스는 mRNA 방식의 백신에도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관측이 보고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주로 접종받고 있는 mRNA 백신인 모더나, 화이자 백신에 의해 생성된 특정한 중화항체에 대한 내성을 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소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빠른 접종을 통해 바이러스가 확산할 틈도 못 주게 하겠다던 미국의 계획은 통째로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미국의 백신만을 표적으로 회피하게 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가뜩이나 현재 지배종이 되었다 평가받는 델타 변이의 경우 각 국가들은 그 확산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국가들은 크게 두 분류로 대응 방법이 나눠지고 있는데요. 한국과 같이 더 강력한 방역 정책을 통하여 국민들의 생명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국가, 그리고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등 아예 방역을 완화시키며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하는 국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이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의 흐름은 크게 바뀔 것입니다. 미국의 재계에서는 미국이 또다시 봉쇄 정책에 들어간다면 다른 수많은 국가들이 따라서 봉쇄 정책에 들어갈 것이고, 세계 경제는 돌이키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침체에 빠진다 경고합니다. 반대로 방역 전문가들은 다른 방역 모범 국가들의 사례를 들며 국가가 최대한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제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고 다른 나라와의 무역도 유지하면 우려하는 것만큼의 경제 침체는 겪지 않을 수 있다 주장합니다. 오히려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의 소실이 추후 세계 경제를 대공황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현재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는 것은 백신을 개발했다는 안도감으로 방역에 소홀히 한 결과이죠. 애초에 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백신에 대항할 자원과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거론합니다. 미국과 영국 등의 국가는 백신 접종을 서둘렀지만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도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스스로 개발해낸 백신도 아직 없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초기에는 방역 모범국이라 극찬받았지만 그것에 취한 나머지 백신을 확보하는 데 소홀했다라며 백신이 등장한 현 시기 더 이상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될 수 없다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한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사회적 차원에서의 강력한 바이러스 통제가 바이러스의 변이를 차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일 난감한 국가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그 누구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스스로를 방역 모범국이라 자화자찬했습니다. 이후 발생한 의료 붕괴와 비상사태 선언 등으로 방역 모범국이라 자화자찬하는 것이 민망해질 시기에는 옆나라 한국을 끌어들이며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백신을 확보했다 강조하였죠. 그런데 막상 그들은 현재 미국으로부터 백신 물량도 제대로 못 받고 이미 갖고 있는 백신도 접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칭 방역 모범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일본 본토에서는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아 델타 변이, 입실론 변이처럼 알파벳이 부여되진 않았지만 이미 지난 2월 일본의 간토 지방에서는 E484K라고 하는 변이 케이스가 91건 출몰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있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효능이 없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은 그야말로 망연자실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 내부의 분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긴급사태의 영향으로 단 6주 만에 12조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이치 생명연구소의 나가마 도시히로 수석연구원은 도쿄와 오키나와의 긴급사태 선언으로 약 12조 원가량의 개인 소비 손실이 예상된다 분석했고, 향후 3개월 동안 6만 명의 실업자가 증가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기우치 다카이데 수석연구원 또한 일본은 13조 원의 GDP가 증발하게 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이러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일본 정부의 무례한 도쿄올림픽 강행이라 콕 집어 말했는데요. 진작에 올림픽을 취소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테지만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연기함으로써 그간의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올림픽이 무관중으로 결정난 것은 티켓 수익 손실과 더불어 관중들의 기대 소비 수익도 감소시켜 도쿄의 2조 원의 즉각적인 손실을 초래했다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도는 일본 중앙정부에 긴급 지원 요청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이 사태의 명백한 책임자는 도쿄도이다. 주최 측인 도쿄도의 실책으로 발생한 손실인데 왜 나라가 손실을 만회해야 하나? 원론적으로 따지자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상 일본 정부의 태도는 수도권의 민생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면 그것에서 파생되는 세수는 철저하게 거둬들였을 것이면서 손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겠다니 전형적인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보는 듯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게 이제 일본 국민들은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급기야 그들은 국가에게 기댈 수 없어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에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며 눈물 어린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7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인 대한항공은 일본 정부로부터 단체 접종 승인을 받고 도쿄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사 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외국 기업 중 단체 접종 허가를 받은 곳은 대한항공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백신 접종을 하겠다 말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국가에서 지급할 것이니 기다려라, 예외는 없다, 튀는 행동을 삼가라는 단호한 대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항공산업이 무역 등 경제 정상화에 천병 역할을 한다는 말로 정부를 구슬려 외국 기업 최초로 자체적인 단체 접종을 허가받아낸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일본 국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기 직전입니다. 정부의 아마추어 행정으로 백신 접종이 늦춰지고 있고 일본 국민들은 최대한 참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은 업종의 기업에서 자체적인 접종을 통해 일본 국민들을 보호해주겠다는데 그동안 정부는 대체 무슨 명분으로 그것을 막아온 것인가? 일본 정부보다 한국 기업이 일본 국민들을 더 보호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럴 거면 일본 국민이 단체로 한국으로 이민 갈 수 있도록 허가하라.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호감도는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3년째 우체계 극치. 아사히 신문에서는 느닷없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가 어리석은 계책의 극치라는 비판 기사를 기고하였습니다. 물론 아사히 신문은 3년 전에도 이 조치를 비판하였지만 이번에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일본이 무조건 오르며 한국은 패망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통일되었던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은 어느새 막상 지나고 보니 한국은 수출량이 매번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이 군림하던 반도체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사실은 정부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까 라는 의견이 적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그것을 알린 공적을 인정받아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 포장을 수상받기도 했던 일본의 작가 도미야마 다에코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새로운 곳으로 좀처럼 나가지 못한다. 아직도 낡은 것이 너무 오래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미얀마,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각지에서는 저마다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정점에 서 있는 국가이다. 나는 앞으로 아시아에서 한국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일본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치닫는데 이것을 밖에서 지켜보는 해외 국가들은 더하면 더하겠죠. 특히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에게 칼을 갈고 있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다음은 과거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일본이 즉각적으로 수입 금지를 시행했던 국가들의 목록입니다. 터키, 스웨덴, 러시아,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프랑스, 루마니아, 스페인 등 거의 유럽 전역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각종 식품에 대한 수입의 전면금지 조치를 발표했었죠. 하지만 약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체르노빌 때보다 훨씬 심각한 규모의 방사능 누출이 발생했음에도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은 안전하다며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식단에 강제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일본에게 전면적인 불매운동을 당했던 유럽 국가들의 네티즌들은 일본의 내로남불 태도에 극노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 주장하는데요. 도쿄올림픽 무관중 조치가 발표되자 그들은 다음의 영상을 공유하며 차라리 한국에서 올림픽을 여는 게 100배 낫겠다 조롱합니다. 이렇게 한국은 다소 우스운 꼴이어도 코로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생활을 보장하려는 노력이라도 하고 있는데 도쿄올림픽은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선수들을 사지에 몰아넣냐고 비꼬는 것이죠.
심지어 일각에서는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생각보다 큰 불만 없이 도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 지난날의 복수를 하기 위함이 아닌가 의혹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만약 모든 국가들이 올림픽 보이콧을 했더라면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진작에 올림픽을 포기하여 경제적인 피해 규모도 최소화했겠지만 다른 국가들이 끝까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고 별말 없이 올림픽에 참가함으로써 일본은 절대 올림픽을 포기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일본은 무관중 올림픽으로 올림픽을 개최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되었고 관중 없는 올림픽을 끝까지 완수하여도 어떻게든 트집 잡히며 역대 최악의 올림픽 개최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